자연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평면의 세계. 커튼 한 장이면 선이 면이 되는 장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얇은 커튼을 한쪽으로 모아 리본으로 묶어두면 기다란 선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햇빛을 가리려고 커튼을 활짝 펼치면 선이 움직이면서 넓은 면이 생깁니다. 점이 움직여 선을 만들듯 선이 움직여 면을 만든다는 말이 갑자기 선에 잡히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 생각해 볼까요? 면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점과 면을 흙과 땅으로 비유해 보면 더 또렷해집니다. 흙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도 가축이 뜯는 풀도 결국 흙에서 시작되지요.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흙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흙은 어디서 올까요? 흙은 커다란 바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단한 바위는 아주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을 견디며 조금씩 부서집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충격과 자극이 쌓이면 겉부터 약해지지요. 때로는 식물의 뿌리가 바위 틈을 파고들어 바위를 쪼개기도 합니다. 자연의 힘으로 바위가 부서지는 이 과정을 풍화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알갱이가 바로 흙입니다. 바위의 넓은 면이 쪼개지고 부서져 점처럼 작은 알갱이가 된 셈이지요. 거꾸로 보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의 면도 수많은 점이 모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면은 빛과 열과 공기를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넓은 창고가 됩니다. 나무는 햇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하지요.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 잎은 넓은 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날 때의 꽃잎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불러들이기 위한 신호로 꽃잎은 눈에 띄는 아름다운 면을 드러냅니다. 잎의 모양이 식물마다 다르다는 사실도 눈에 들어옵니다. 소나무 잎은 가느다란 바늘 모양이라 면이라기보다 선에 가깝고 강아지 풀과 옥수수 잎은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지요. 단풍나무 잎은 손바닥처럼 퍼지고 은행나무 잎은 부채처럼 펼쳐집니다. 토끼풀은 둥근 잎 3장이 둘러선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잎은 끝이 갈라져 있어도 속이 꽉 찬 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몬스테라의 잎은 다릅니다. 누군가 가위로 잘라내고 손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듯한 모습이지요. 몬스테라의 고향인 열대 아메리카는 폭우와 강풍이 잦습니다. 잎이 넓고 통째로 버티면 찢어지기 쉬우니 갈라지고 구멍난 형태가 오히려 버티는데 유리해진 겁니다. 게다가 그 틈으로 아래쪽 잎도 햇빛을 받을 수 있어 광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을 줄인 것이 아니라 면을 다르게 펼친 셈이지요. 동물의 귀도 자연에서 만나는 면입니다. 같은 종류라도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귀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사막여우의 귀는 몸에 비해 크고 북극여우의 귀는 안직맞게 작지요.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뿐 아니라 열을 내보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귀가 클수록 열을 더 많이 내보낼 수 있으니 사막여우는 큰 귀를, 반대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북극여우는 작은 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면은 모양이 아니라 생존 조절의 장치로 작동합니다. 땅 위에는 또 다른 면이 찍힙니다. 발굽이 있는 포유류, 유제류가 남긴 발자국입니다. 소, 양, 기린, 돼지는 2개의 발굽으로 2개의 면을 남기고 하마는 4개의 발굽으로 4개의 면을 찍습니다. 말은 발굽이 하나이고 콧볼소는 3개이지요. 땅 위에 남은 작은 면만 봐도 그 동물이 어떤 몸으로 살아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도 면이 있습니다. 새의 날개입니다. 비행 방식과 생태에 따라 날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갈매기와 알바트로스처럼 활공하는 새의 날개는 길고 좁고 제비와 송골매의 날개는 빠르고 날렵합니다. 독수리와 올빼미의 날개는 넓고 평평해서 큰 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오래 떠 있을 수 있지요. 자연의 면은 꾸밈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햇빛을 받기 위해, 바람을 견디기 위해, 열을 내보내기 위해, 오래 날기 위해 자연은 필요한 만큼의 평면을 펼치고 또 필요한 만큼 비워둡니다. 면은 언제나 넓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펼쳐져 온 것처럼 보입니다.